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금요일이네요. 주중에 그 하루 그저 휴무가 끼어 있으니까, 좀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래 대응을 하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또 그 이슈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내가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부분은, 그죠? 어때요? 그런 시기가 있으면 그냥 피하면 되는 거죠. 항상, 그죠? 이 선과 악, 매수와 매도,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중립이라는 것도 있죠. 중립. 때로는, 답이 안 보인다 싶을 때는 중립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한 주를, 그저 이래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여전히, 국내는 그 어떤 새로운 세법 개정,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국외는 어떤 미국이 주도하는 굉장히 어지러운 세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그죠? 이 트럼프 관세라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물론요, 제가 무슨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쪽을 전문으로 뭐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그죠? 이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지켜본, 어떤 장교, 뭐 엘리트 장교 출신이 아니고 그냥 직업 군인 같이 군 생활을 뭐 한 40년 한 군인 그런 개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더라. 어떤 몇 년도에는 어떤 전쟁이 터졌고 어떻게 됐고 뭐 그런 거, 그죠? 그런 걸 토대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맞다 틀리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죠.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투자가도 있다. 뭐 그런 관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은,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라는 것은 굳이, 그죠. 우리가 무슨 뭐 경제학을 뭐 논하지 않아도 지극히 단순한 어떤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물건을 파는데, 그죠?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한 대 파는데, 그 지정된 가격과 마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그죠? 관세 15%를 부과를 해요. 부과를 하면서 그 이익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그죠?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없을까요? 결국 트럼프가 가져간 그 이익만큼 현대차가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그죠? 가격만큼 인상된 어떤 영양분을,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든지 그런 어떤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죠? 없어서 제로가 될 수는 없죠. 숫자라는 것은. 미국이 트럼프가 가져간 만큼 현대가 이익이 줄어들든지 소비자 가격이 오르든지 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근데 얘가 아무 일이 없다.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물가가 오를 것이냐, 아니면 국내 기업이 이익이 급감할 것이냐, 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두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국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미국의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트럼프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이자를 주기 싫어. 왜 이렇게 높은 이자를 우리가 지급해야 돼? 이거는 멍청한 짓이야. 이자를 안 주려면 어떻게 해?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해라. 그래서 파월을 압박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런데 파월은 지켜보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택한 방법은 뭐죠? 속전속결이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를 일단은
주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열심히 한 게 에너지 가격을 끝없이 붙잡았다. 내렸다. 그죠? 에너지로 기본적인 어떤 물가 통제를 계속 하면서 파월한테 금리를 인하해라고 계속 압박을 해왔죠. 파월은 두고 보겠다. 그죠? 그 과정. 파월 입장에서도 보면 답은 뻔히 나오죠. 관세를 올리는데, 그죠? 무리하게 관세를 올리는데 이게 가격, 물가에 영향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릴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는 빨리 내려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고. 아랫게만 해도, 그죠? CPI가 뭐 어떤, 어느 정도, 그죠? 어떤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그죠? 9월달 금리 인하는 100%다 하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죠. 근데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는 속임수다. CPI가 7월달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그죠? 실제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8월달부터다. 그 전부터 사재기를 쭉 해뒀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그죠? 사재기라는 것은 일시적인 오류죠, 오류. 그리고 우리, 그죠?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이익이 급증하는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진짜는 8월달부터다. 8월달 CPI가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는 그 전에 빨리 해결하기를, 금리 인하를 원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저녁에는 그 미국 노동부의 그 7월 PPI가 발표됐죠. 0.9% 급등. 엄청나죠? 0.9. 시장 예상치는 한 0.3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0.9 급등. 이게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이 이제는 나타난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0.9%가 오른 것은 2022년, 그러니까 6월경, 그때 한 0.9%가 상승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 권원 PPI, 그러니까 권원, 그죠? 권원이 붙는 것은, 권원 CPI든 PPI든 권원이 붙는 것은 좀 변동폭이 큰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이죠. 뭐 이 정도는 이제는 그저 익숙하죠. 자연스럽게 알고, 뭐 CPI다, PPI다, 권원이 붙고, 뭐 식품, 에너지는 제외한다. 뭐 이 정도는 이제는 익숙하니까 뭐 쉽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죠? 이 들어봤다랑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아니면 나는 이해를 할 수 있어. 단계가 있어요. 그걸 내가 집중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1년, 2년, 3년 세월이 흐르고 공부에 깊이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느긋함이 생겨요. 왜? 이유를 아니까. 아, 지금의 CPI는 트릭이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8월 달부터 영향이 나타나.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린다, 대응이다. 뭔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급함이 없어지면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그걸 원치 않아요. 개인들이 똑똑해지면 어때요? 먹고 사는데 수익에, 거래세에, 그죠? 악영향을 주죠. 그래서 개인들은 공부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매일같이 죽으라 사고 팔고 그걸 원해요. 시장은. 그래서 뭔가를 설명을 해주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차트. 끝없이 차트를 보고 사고 팔아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을 해야 개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번에도 그죠? PPI 근원도 똑같아요. 근원 PPI도 0.9% 상승. 시장 전망치가 한 0.2 한참 넘어섰죠. 그러면 이게 뭐냐?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나타난다. 이 부분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이 시점이 무섭게 이제 다가온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보통 보면요, PPI, 이번 PPI, 뭐, 보통 PPI도 그렇지만, 이번 PPI의 특징은, 그 뭐죠?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이게 각각이 누가 주체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따라서 틀린 거죠. 이번 PPI는 그 도소매업자들의 어떤 그 마진은 그냥 보통 그냥 유통 서비스 마진이라 그러죠. 이 유통 서비스 마진에서 어떤 예상 밖의 상승이 보였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결국 이런 말이 그죠. 이 공급 업체가 관세에 대한 어떤 그 요소를 아직까지는 흡수하고 있어요. 흡수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납품을 하는데 관세가 부여되는 보편가치 15%만큼 내가 가격을 팍 올려버리면, 그죠? 경쟁에서 뒤지죠. 바로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적당히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뭔가 협상이 잘 되겠지, 뭔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익을 조금 손해를 보고 이익을 축소가 되더라도 일단은 시장을 유지를 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속되면 더 이상 내가 못 견뎌. 내가 적자를 보고 팔 수는 없잖아. 적자고 보고 파느니 안 파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면 그때부터는 소비자한테 가격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물가가 급등, 인플레이션, 막 이런 조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죠, 이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CPI가 발표될 때만 해도 어때요? 9월 달에 FED에서 B컷을 할 것이다. 거진 100% 할 것이다. 이래 나왔죠. 근데 PPI가 나오니까 바로 한 92점 뭐 몇 퍼 이래 확 줄어들죠. 그만큼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밤사이는 그죠, 이 PPI 영향도 있었지만 그 인텔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분을 투자하겠다, 살리겠다,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한 7%인가 급등. 그러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 좀 방어했다 볼 수 있지만 실제 그 이 PPI의 영향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는 주식은 시한부 매매를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물가가 CPI가 급등으로 나올 것이다. 이미 7월달 PPI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8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에 입각한 물가가 수치가 나올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은 발작을 하겠죠. 그죠?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한 8월달 CPI가 나오기 전에는 비중을 확 줄이고 피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정상적인 어떤 대응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큰 골자를 정해두는 거예요. 정해두고 그 다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모르겠고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고 CPI가 오를지 떨어질지 그게 왜 내가 고민을 하고 관심을 둬야 되나. 나는 그런 거 몰라.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주식 사야 돼. 그죠? 그러면 손실, 망하는 거예요. 확률 게임. 뭐 100% 무조건 이렇다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공부를 하고 8월 달에 CPI는 틀림없이 높게 나올 것 같아. 이래 되면 시장은 발작을 일으키고 폭락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대응은 9월 달까지 쭉 흘러가는 이 대응은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죠? 이런 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대응을 해 나간다. 저는 이런 게 일반적인 어떤 주식의 대응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은 현금 비중은 계속 지켜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시장은 어때요? 의외로 버티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개인은 못 견디는 거예요. 막상 언론에서 8월달 CPI는 위험하다, 발작을 일으킬 것이다 발표를 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팔고 싶어도 못 판다 했죠. 똥값에 파는 거예요.
순식간에 뭐 20%, 30% 급락한 상태에서 내가 매도를 한다? 피해가 막 심하죠. 그래서 비중을 줄여야 됐다 싶을 때는 한 달 앞을 내다보고 점점 줄여 나가는 거죠. 좋은 가격을 받고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반대로 앞으로 좋아질 거야, 매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죠? 그게 반영되기 전부터 조금씩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주식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는 거죠. 일단은 미국은 그렇다. 그죠? 그렇다. 보는 것이고, 트럼프의 관세라는 것은 결국은 화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독이 되어서 미국 경제부터 망칠 것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트럼프는 먼 훗날의 미국 경제까지는 모르겠다. 당장 눈앞에 있는 성과에 집착을 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관세를 때리겠다.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가 중국에 반도체를 팔기 위해서 막 설득을 해요. 근데 미국은 중국한테는 주면 안 돼. 인공지능, 그죠? 양자 컴퓨터,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중국이 무장하는 것을 싫어. 안 돼. 절대 팔지 마.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엔비디아가 로비를 해요. 중국한테 계속 안 팔면 결국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영원히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느니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주식, 반도체를 팔면서 숨통을 트여줘야 된다. 그게 오히려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면 미국에서 오케이,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하자.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중국에 파는 반도체의 이익 15%를 미국 정부에다 내놔. 이거 뭐죠? 그죠? 무슨 보호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죠? 보호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황당하죠? 완전히 무슨 삥 뜯는데, 세금 뜯는데, 뭐, 그냥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죠? 나라가, 국가가 잘 되려면 충신이 많아야 되죠.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해야죠. 전하, 이것은 아니옵니다. 그죠? 직언을 해야 돼요. 저는 목을 베어라 해도 죽을지언정 이거는 아니다 할 수 있는 충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트럼프보다 오히려 더 뜨죠. 트럼프가 야 보편관세 15%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15% 더 떴죠.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엔비디아한테 찔러봤어요. 15% 이익 더 내놔. 오케이. 오, 이거 먹히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 이거 정말 짭짤한데, 관세 외에 새로운, 세금 추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데? 삥이라는 제도입니다. 삥. 이 삥을 뜯읍시다. 이제는 엔비디아 반도체 외에 모든 물품에 대해서 삥세를 만들어냅시다. 오, 굿 아이디어.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 무슨 이런 황당한, 그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건을 미국 시장에 손해보면서 왜 팔아야 돼요? 안 팔면 돼요. 손해보고 파느니 아예 수출 안 하면 되죠. 그럼 어때요? 미국을 제외한 유럽, 아시아, 독자적인 시장을 만들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죠. 그래 되면 미국은 어떻게 돼요? 혼자서 100% 나무젓가락부터 최첨단, 그죠? 자동차까지 다 자급자족 가능한가요? 그죠? 생각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살다 이제는 그죠? 보편 관세를 넘어서 삥세라는 것까지 만들어낸다. 그죠? 참 어처구니가 없다. 뭐 지금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미국도 그죠? 이 어떤 뭐 제국의 몰락 이런 것을 보는 느낌. 그러면 국내는 어때요? 국내 정치. 국내 정치는 이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기대감으로 확 올랐죠. 그죠? 주식 좀 했다는 정부 대통령이 들었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때요? 착각을 하죠. 주식이 3,200포인트 가니까 자기네들이 다 한 거, 자기네들 다 잘한 줄 알아. 실제는 한 거,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기대감이에요. 정책 기대감.
그 덕분에 외인들이 확 매수를 해주고 서학개미들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정식 고객의 탁금도 늘어나고 시장에 뭔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세금을 뜯어냅시다. 국가에 지금 세금이 부족하다. 70조가 부족한데 그 70조를 주식판에서 뜯어냅시다. 가장 무난하다. 어차피 개인들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죠? 또 우리나라 개인들은 단타를 죽으라고 열심히 치니까 거래세를 올려버립시다. 0.025 올렸는데 뭐란 말 할까요? 근데 말은 그죠. 0.0025 어쩌고저쩌고 수치가 아주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25% 인상한 거죠. 거래세.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현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설마 하다가 하나씩 뺐어요. 대표적으로 그죠. 대통령이 배당 받아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게 만들어준다 했는데 웬걸 다 뺏어버리죠. 역행이에요, 역행. 배당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더 올려버려. 이상한 세법을 만들어가죠. 개인들이 이 산수를 못한다 생각을 했는지, 그죠? 이상하게 만들어서 세금은 실제 더 오르도록 만들어버리고 또 뭐 감액배당 같은 거 이런 것을 악마화 시키죠. 악마 사냥. 그래서 감액배당 하는 것을 다 금지시켜요. 이거를 무슨 뭐 불법 저지른 것처럼 매도를 하는 거죠. 그죠? 웃기죠. 대주주는 이익을 한 푼도 보면 안 돼. 대신 개인들한테만 배당을 해줘라. 그런 배당이 존재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들 월급 한 푼도 받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라. 누구 선거 때 그랬잖아. 제가 당선되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노력하겠다. 네 입으로 그랬으니까 너 세금 한 푼도 가져가지 마. 월급 가져가지 마. 무료 봉사해. 그 말이나 대주주들. 너희는 배당 갖지 말고 일반 주주들한테만 배당 다 해줘. 이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장이 반응을 하죠. 또 어때요? 대주주 요건 50억에서 10억 하니까 발칵 뒤집어지죠. 주식 폭락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식 폭락한 거 아니야. 일단 발을 빼요. 그리고 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그죠? 정부 지금 현재 당과 정의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해보자. 어떻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람들,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 그지? 그러면 지금 1,400만 주식 인구가 있어. 1,400만이면 실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의 2,800만 만의 어떤 절반 수준.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표야.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은 민주당은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뀐 것을 다시 50억으로 복원해야 된다 하고 우리는 말을 할게. 그래야 우리가 표를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어. 우리 지역구에서 내가 할 말이 있어. 그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은 이소영 의원처럼 다 50억으로 복원하기를 원한다. 이런 컨셉을 우리는 가져갈게. 근데 정부 장관이든 요직에 있는 너희들은 임명직이잖아. 선거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래서 사람들 말빨, 의견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정부가 총대를 맺게. 그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50으로 복원하라. 뭐 대본은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검토해볼게. 그냥 검토해볼게. 지금은 검토 중. 계속 흘러가요, 시간은. 그러면요, 여러분이 50억을 갖고 있는 대주주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요? 검토 안 됐으니까 기다려봐야지.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지금까지도 뒤통수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기다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몰려버리면 내가 팔지도 못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계속 쭉 패요. 파는 거는 보류해도 최소한 사러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불신, 안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부는 아무 이상 없대요. 뭐 아무 문제 없어. 봐. 버티고 있잖아. 코스피는 3,200에서 계속 견조하게 버티고 코스닥은 800에서 잘 버텨.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제 성적표를 받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학개미들이 떠나요. 왜? 정부가 가라고 발로 주차니까. 뒤통수를 빡빡 때리니까. 맞아가면서 그래도 이 나라 국장을 살려야겠다고 버티는 개인들이, 그죠? 없죠? 미련한 저 같은 사람들이나 쳐다보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미련 없이 떠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회전율이 주식시장에서 회전율이 왕창 떨어지죠. 저번 주는요, 국장,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예전에는 국장이라면 좀 비하하는 말이어서 좀 쓰면 안 좋습니다 하고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제가 계속 국장 하죠.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정부 지침을 따라야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을 비하하는 국장이란 말로 표현하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의 회전율이 저번 주에 5.24%.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죠? 4점대까지도 보이더라고요. 이 말은 뭐죠? 회전율이란 거는 그 시가총액에서 그죠? 거래대금 이 비율이죠. 그러다 보니까 급감해요. 1월 달에 한 12.3%인가 그 정도 회전율을 보여요. 2월 달에는 한 16, 한 그 정도. 평균요. 전반기를 보면 평균치가 회전율이 한 13에서 15%요 정도예요. 회전율이. 근데 지금 어때요? 5%까지 5%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시작하면 어때요? 테마주 일부만 파닥파닥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죽어 있어요. 조용해요. 거래도 안 되고. 외인들이 그날 매수를 해주면 지수 상승, 외인들이 매도하면 하락. 그러면서 적당히 지수만 버티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병든 닭처럼 까부라지고 있다. 거래도 안 된다. 그죠? 대주주요건 10억에서 50억, 50억에서 10억 장난질 하고 있는데 다시 50억 원복 시킨다는 보장도 없어. 괜히 들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 것 같아.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거 파는 것은 보류. 그렇지만 새로 신규 매수는 안 해.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됨. 그죠? 그게 지금의 모습.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쪼그라들겠죠. 일평균 거래대금이 뭐 한 15조 이렇게 되다가 6월 달에는 그죠? 20조도 넘었죠. 이렇게 되다가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다가 지금은 이제 점점 다시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거래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정부가 지금 칼로 수시가 자르고 있어요. 드러내봐야 황금알이 확 쏟아질 거라 예상했는데 내장, 똥밖에 안 나와. 그죠? 코스닥을 거인지 닭인지 죽이고 있어. 그죠?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그래,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기 직전이야. 그죠? 닭이 이 나라밖에 없나? 그래 되면요, 미국 닭 쫓아서 가는 거예요. 떠난 닭은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는데 그나마 조금 돌아올까 망설이고 좀 간보는 그죠? 그런 개인들마저 다시 또 쫓아내고 있어. 훌륭한 정책입니다. 지금 보면요, 덕분에 개인들은 지금 어때요? 주식을 축소하고 팔고 새로 신규 매수는 뭐죠? 하락 배팅이죠. 하락 배팅. 전부 하락 배팅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죠? 선물, 그죠? 인버스, 곱하기 2배당, 막 이런 쪽 집중사요. 하락 배팅을. 외인들도 레버리지는 다 팔아치우고 하락 배팅. 개인들도 하락 배팅. 전부 하락 배팅만 하고 있어. 누가 봐도 폭락할 것 같거든.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요. 대주주 요건, 그죠? 10억, 이거 굳히기 들어가면요. 12월 말 되면 무조건 폭락이지. 무조건 빠지지. 그러면 전부 공매도 치놓고, 그죠? 하락 배팅하고, 전부 그쪽만 배팅 들어가는 거예요.
다 빠진다 생각하는데 매수는 누가 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12월 달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 빠질 거야. 그죠? 이 대주주 요건 해결되면 또 배당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주주 요건 이거 해결 안 되면 계속 빠진다. 외인들, 기관들, 공매도 때리고 하락 배팅 계속 치고 아무도 안 사주면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정부에서 확실하게 탁 50억 복원, 뭐 또 말장난 친다고 한 20억 했다가 확 성질내면 25억, 또 했다가 확 성질내면 30억까지 해줄게. 남는 거 하나도 없다. 확 성질내면 오케이 40억 됐나? 그런 식으로 말장난 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요. 그죠? 국장 탈출, 진흥순. 맞아요. 그죠? 한 번, 두 번 속았으면 됐지. 이 정부 5년 동안 또 기다려야 돼요. 전반기 돈 많이 벌었다고 정권사들, 그죠? 성과금 잔치하고 난리인데, 그냥, 그죠? 계속 돈 벌어 먹으라고. 미장하면 정권사들은 국장보다 수수료가 한 10배 이상 이익이 급증하죠. 그래서 계속 또, 사학개미들 양승소가 정권사죠. 그래서 이래저래 국장 망해라 흘러가는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경에 딱 끄면 그죠. 새 정부 기대감으로 한 71조까지 늘었다가 그죠. 또 실망감을 한 66조까지 빠졌다가 또 민주당에서 50억 복원 다시 또 주장하니까 정부에서 고려해보겠다 하니까 또 조금은 늘었어요. 한 68조 왔다 갔다. 그죠? 어떻게 될지. 지금 장은 그죠. 지금 장이 보면 뭐 갈 게 없으니까 이거저거 테마성으로 대북주도 갔다 이것다 저거 갔다 막 하죠. 최근에는 2차전지 반등. 그죠? 저는 그래요. 주식이 떨어질지 오를지 그건 모르겠어요. 수급의 어떤 수급 논리니까. 그렇지만 저는 2차전지는 계속 말씀드리죠. 비싸다. 아직도 비싸다. 바닥이지만 비싸다. 여전히 비싸다. 안 사고 싶다. 2천억씩 3천억씩 적자 나는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4조 5조에서 놀고 있다. 이런 회사를 왜 사? 이게 왜 바닥이야? 저는 그런 논리. 근데 주가는 오르잖아. 그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수급 논리니까. 그래서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는 그죠? 분석이 되는데 이 주식이 오를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2차전지는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해드릴 말은 없어요. 저는 계속 이야기해요. 무더기 적자인데 이런 기업을 그죠? 아직도 비싼데 이걸 왜 사? 항상 주식은 이익을 내고 배당 주는 주식만 사도 안 망합니다. 이런 말씀드리죠. 그런데 올랐어. 오르니까 어때요? 원망.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뭐 혼자 조용히 하는 거야. 이런 말도 있고. 어쨌거나 질문을 하시면 저는 항상 똑같은 말씀만 드려요. 2차 전지는 지금 어때요? 최근에는 그죠? 이 바닥에서 턴 2차 전지들 전부 일시에 확 반등을 해요. 그 반등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일단은 그 ESS, 그죠?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게 중국 거를 배제시키고 하다 보니까 국내 수혜, 그 어떤 새로운 어떤 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도 많아지고 얘가 새로운 캐시카우다 하는 거죠. 근데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스테이크 전문점이 스테이크가 안 팔리니까 그 소고기 라면 팔아서 돈을 버는데 이게 잘하는 건가? 그죠? 시장은 스테이크, 최고급 스테이크 가게 피를 다 계산해 줬는데 라면 만들고 있어. 분식점처럼. 이게 합당해요? 어떤 그렇게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또 어째요? 중국의 CATL 그죠? 중국의 그 장시성인가 거기에 어떤 리튬 강산 이 부분을 3개월 동안 이 생산을 중단한다 그랬죠. 이 장시성에 있는 리튬 강산이 규모로 따져보면 광산 규모로 따져보면 전 세계 한 3% 이상 한 그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튬 그 탄산염 어떤 선물 가격이 확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제 바닥이다 하면서 반등. 그다음 국내 주식들도 다 같이 반등. 그런 흐름이죠. 근데 이게 지속돼요. 중국의 감사는 어때요? 중국이 전략적으로 하는 제스처는, 행동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전략은. 그 전에 뭐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그죠? 우리 LCD 죽일 때도 그렇고, 중국이 하는 전략은 항상 똑같아. 대규모 치킨 게임 왁 들어가요. 그죠? 저쪽에 적과 아군들이 그 드넓은 벌판에서 난전을 펼치고 있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 그런데 이 성에서 공격하니까 화살이 막 뭐 하늘에서 막 비오듯이 막 쏟아져. 그럼 그때는 어때요? 아군 적군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군의 희생을 감수하고 적을 죽이기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발사! 그게 중국의 방법. 그러니까 지금은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다 죽는 줄 알면서도 치킨 게임 계속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폭락. 그러니까 전 세계 업체들이 다 죽어. 그러면서 1차적으로 정리가 되면 숨고르기 들어가요. 야, 잠깐 타임. 일단은 전열을 새로 가다듬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국 장시성의 리튬 광산을 생산을 3개월 스톱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전력을 재정비. 중국 내 기업을 쭉 훑어봐요. 아, 얘는 가망 없어. 얘는 가망 없어. 얘는 얘랑 통폐합시켜. 야, 500개 기업이 있는 거 전부 무너진 애들은 다 정리해서 흡수합병시켜. 100개로 추려. 정예부대로 만들어. 이 정예부대로 다시 또 치킨 게임 2라운드 들어갈 거야. 이게 방법이죠. 그리고 나서 또 50개, 10개 자꾸 줄여가면서 다른 나라 모든 기업을 다 죽여버려요. 태양광이 그렇듯이. 그게 중국의 방법이죠. 생산이, 캐즘이 끝나고 생산이 급증을 해서 나타난 가격 반등이 아닌 중국의 일시적인 3개월짜리 감산에 의해서 가격 반등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럼 이게 지속, 영원, 계속 가능해요? 어때요? 하면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뭔가를,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바닥 찍고, 전부 바닥 찍고 동시다발적으로 턴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닥 찍고 턴 아니냐? 매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이유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3개월짜리 시한부다. 안 하는 게 좋다. 여전히 전기차는 안 팔린다. 중국은 그죠?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를 생산을 해. 생산을 하고 어때요? 밀어내게 하죠. 밀어내다 수출길이고 뭐가 다 막히니까 어때요? 이제는 중고차로 팔아는 거.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키로가 0kg 탄 중고차 매물들이 끝없이 이제는 또 쏟아져 나오고 있어. 0kg짜리 중고차가 넘쳐나는데 새 차를 왜 사?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전기차 이쪽 시장은 아직이다, 안 좋다. 근데 안 샀으면 좋겠어요. 9월달 되면 미국의 전기차 구매 그죠? 세액 공제 이제 만기 끝나죠. 폐지돼요. 그럼 이 부분도 9월달이 대기하고 있는 악재죠. 중국의 어떤 감산도 3개월짜리 시한부. 9월달 되면 미국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도 폐기. 그렇게 좋을 건 없다 싶어요. 거기다가 그 관세, 그죠? 관세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인데, 과연 이게 좋은가? 어쨌거나 저는 계속, 그죠? 이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계속 그래 말씀을 드려요. 좋을 게 없다. 아, 좋은 거 딱 하나 있네요. 제가 맨날 그러죠. 우리나라 공모주 도박판. 이게 문제다. 온갖 부실기업, 그죠? IPO 다 추진해가지고 다 팔아먹고, 기관들은 어때요? 앉아서 떼돈 벌죠. 이거 잘못된 거다. 대국민 사기다. 개미들 사기다. 이게 작전이고, 이게 문제지. 왜 이런 것은 버젓이 놔두고, 엄한 작전 세력 폐가망신 시키겠다고?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어때요? 바뀌죠.
이제는 인식을 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바꿔요. 어떻게? IPO 제도 개편을 하겠대요. 어떤 식으로? 일단은요,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한대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는 기관 투자한테 물량을 배정할 때 한 30%, 지금은 30%, 2026년부터는 40%를 장기 보유 약속을 한 업체에다가 우선 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락업, 그죠? 내가 이 회사 주식을 내가 배정받으면 내 바로 상장 당일날 바로 안 팔아먹고 내가 장기간 6개월 뭐 이렇게 홀딩할게, 쥐고 있을게. 이런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다가 우선 배당해줘라. 지금 어때요? 공모주 있다 하면 무조건 밴드 상단에 다 집어였죠. 다 집어였고 첫날에 시초가 급등시켜가지고 다 팔아치워버려. 그러면 이튿날부터 1년 동안 끝없이 하락. 개인들만 죽고 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IPO의 그죠? 전형적인 코스죠. 코스다. 그래서 코스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전부 쓰레기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불신의 너, 불신의 장, 외인들은 아예 쳐다도 안 봐. 개인들만 치고받고 단타 놀이터. IPO 하나 등록되면 시중자금 전부 블랙홀. 등록되는 걔만 좋든 나쁘든 관심 없어. 전부 그저 죽으라고 걸로 다 몰려 있어. IPO 새로 되면 직원들은 아무도 안 사. 직원들은 안 사고, 그죠? 그런데 개인들은 막 미쳐가지고 날뛰죠. 그게 우리의 현실. 근데 이거 손보겠대요. 이제는 대부분의 물량들을 지고 가야 된다. 장투하는 쪽으로 물량을 많이 주겠다. 하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싸 하고 가라앉아 버려요. IPO, 그죠? 신규 공모주 도박판이 기관들이 하는 유일한 이벤트인데, 그거를 못하게 탁 막아버리니까 어때요? 딱 본연의 모습 바로 보이죠. 첫날 급등시켜서 팔아먹는 행위 금지. 결국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관에서 바로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9월달 상장 등록해 놓은 게요. 한 건밖에 없어. 한 건. 맨날 줄을 쓰다가 9월달에 상장 S2W 맞나? S2W 한 건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그죠? 이게 지금까지 얘네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월간 한 건. 월간 한 건 등록된 게 얼마 만인지 보니까요. 대충 한 5년 만에 월간 한 건 IPO 등록되는 게 그저 한 5년 만인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관들이 하는 역할. 외인들을 상대로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 거는 그냥 동학개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동학개미 아니야. 기관들은 뭐 해야 돼? 공모주, IPO, 도박판. 여기다가 올인을 하는 게 기관 본연의 임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계속 팔아치워서, 그죠? 미국 주식 사는 거. 그게 기관의 의무. 연기금도 기회만 되면 계속 주식 팔아가지고 미국 주식 사는 게 연기금의 역할. 그리고 나라에서는 세금을 빡빡 때리고 대주요금 강화시키고 해서 계속 세수 빵꾸 난 거 돈 뜯어내야 돼. 그게 정부의 역할. 그럼 주식시장은 이러다가 죽는데 안 죽었잖아 지금. 죽지도 않는데 뭐 자꾸 죽는다 그래.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안 죽어. 어차피 개인들은 단타를 치라고 만들어둔 생명체라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날, 그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단타를 치는 게 동학개미들의 숙명이다. 걔네들은 뭐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한 며칠 지나면 개인들은 다 잊어버려. 그러면 그냥 연말까지 슬그머니, 그죠? 대주주 요건 10억으로 그냥 굳히기 들어가고 배당 소득세 다 때려 패버리고 감액 배당 그거 아주 불순한 거라고 단속 강화하고 그러면 세금은 자꾸 모이게 되어 있어. 그게 현재까지의 모습.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거기에 맞춰서 수비,
그죠? 무조건 대주주 요건 확정까지는 수비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는 없고 그죠?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답답하죠. 그렇지만 어떡해요? 살아남아야죠.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풀베팅 매수만 했다가는 나중에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내 계좌한테 미안해 이런 행동은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돈을 벌 생각보다는 지키는 게 우선인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